윤말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 끝이 땅바닥을 긁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담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빨리 몸을 숨겼다. 고창 시골 마을 그 중에서도 오래된 집들이 밀집한 동네의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돌렸다. 그러고는 손끝으로 머리칼을 넘기고 다시 문틀에 걸어둔 수첩을 내려보았다. 날짜에는 빨간 펜으로 약값 납부 슈퍼 반찬가 연우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약간은 덜 마른 듯한 붉은 잉크가 남아 있었다. 마을 슈퍼에선 벌써부터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윤할머니, 요즘은 말끝이 자꾸 흐려지시더라고요. 어제도 김치 사러 왔다가 돈 계산을 2번이나 했대요. 권사님이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슈퍼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옛날엔 칼 같던 분인데 요즘은 자꾸 뒤돌아서시더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말순이 치매라는 말은 어느새 이장님의 귀에도 들어갔다. 마을회관에선 요양원 이야기가 슬쩍 흘러나왔고 어느새 동네 간호사까지 할머니를 한번 봐야 할 대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서 큰 며느리 미경이 내려왔다. 정장을 입은 미경은 말순의 마당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전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랑 같이 올라가셔야 해요. 집도 넓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말순은 부엌에 앉아 조용히 고구마를 깎고 있었다. 미경의 말에 대꾸는커녕 깎던 고구마를 내려놓더니 도마에 놓인 칼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 거기 가면 밭은 누가 보냐? 시선을 들지 않은 채로 말끝을 흘렸다. 미경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거실엔 고장난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잊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거실 벽에는 남편 영정이 걸려 있었다. 저녁 무렵 말수는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다. 바람결에 날아온 먼지를 한 올 한 올 닦아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벌써 그럴 나이인가.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엔 날짜별로 수상한 행동을 기록한 듯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3월 12일 미경이 전화로 보험 이야기 꺼냄. 3월 15일 진명도 확인 요청.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입가의 미소는 치매라 불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튿날 오전 말순의 집엔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당엔 검은 SUV가 3대나 줄지어 서 있었고 주방엔 반찬이며 선물 보따리가 쌓였다.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작은 아들 병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시계를 보았다. 어머님, 밥은 드셨어요? 미경이 어제 올린 사진 보고 다들 걱정돼서 왔어요. 옆에선 조카 재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박을 들고 들어왔다. 삼촌,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예요. 말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다. 채널은 홈쇼핑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볼륨도 낮춘 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왔냐? 기운 없는 목소리에 자식들의 눈빛엔 어딘지 모를 안도가 담겼다. 그래, 진짜 치매인가 보다. 식탁 앞에 모인 가족들은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병원에서 그러더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좋다고. 이참에 유언장도 쓰고 등기도 미리 넘겨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는 식이었다.
미경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그냥 행정적인 절차예요. 등기 서류도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이름은 그대로지만 관리만 우리가 할 수 있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서류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작은 며느리 지숙은 손등으로 말순의 등을 가볍게 쓸었다. 어머니, 요즘 말씀도 잘 잊으시잖아요. 이건 다 어머니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이미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닥에 놓인 말순의 지갑이 미묘하게 이동해 있었다. 간병인 면접을 본다며 찾아온 한 여자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말순은 속으로 숫자를 새기고 있었다. 10걸음 5초, 손은 오른쪽 주머니. 눈은 웃고 있지만 손끝은 냉정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말순은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안방 서랍 속 작은 기기를 꺼냈다. 그것은 소형 녹음기였다. 낮 동안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확인하고 정리된 폴더에 날짜별로 저장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외출복을 꺼내 입은 뒤 마을 앞 정류장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는 말순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말순은 짧게 말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내 이름은 금희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말순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고 저녁엔 연탄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평범한 하루처럼 굴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이 설치한 작은 카메라를 확인하며 다른 얼굴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안방의 문틀 위에는 몰래 카메라가 하나 숨겨져 있었고 부엌 찬장 뒤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붙어 있었다. 손자 재원은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전화로 말했다. 이번엔 진짜 우리 이름으로 명예 바꾸게 만들어야 해요. 아버지 말대로만 하면 된대요. 작은 며느리 지숙은 장을 본다며 냉장고를 정리하더니 말순의 건강보조제를 새 약통으로 갈아 끼웠다. 복용 시간을 메모한다는 핑계로 다가왔지만 그녀의 손끝은 빠르고 익숙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속으로 시간과 행동을 암기했다. 며칠 뒤 말순은 일부러 장터에서 방향을 잃은 척했다.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 다가오자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어디더라, 내 집이 어디였지. 그 소문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치매가 확실하대요. 이제는 사람 얼굴도 잘 못 알아본다더라고요. 그날 밤 서울에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다. 말순은 뒷문을 열고 조용히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 녹화 파일 확보 완료됐습니다. 간병인도 오늘 지갑에 손댄 장면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법무팀 미팅 잡겠습니다. 차는 국도 끝자락을 따라 달려 서울로 향했다. 빛바랜 트레이닝복을 입은 시골 할머니는 어느새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산관리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총 부동산 24건, 예금 88억, 비상장 주식 평가액 포함 총 자산 약 973억 원. 다음 날 마을에서는 요양원 입소 추진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흘러나왔다. 미경은 마을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치매면 이장님도 알아두셔야죠. 저희가 일단 후견인 신청도 고려하고 있어요. 동의서만 있으면 바로 가능해요. 윤말수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날 저녁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속고 있는 건 나일까, 너일까?
오후 3시 말순의 대문 앞에 낯선 발소리가 멈췄다. 남자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인터폰을 누르지도 않고 대문을 살짝 열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말순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오셨군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낯선 남자는 윤금이 회장님이라고 적힌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 회계팀, PR실 모두 대기 중입니다. 이대로 가시죠. 말순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벗고 회색 정장을 꺼냈다. 낡은 손가방에서 진주 귀걸이를 꺼내 귀에 걸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시골 노인의 그림자가 없었다. 차 안에서는 조용한 재무보고가 이어졌다. 회장님, 홍대 건물은 4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됩니다. 신사동 필지건은 우회 매입 완료, 등기 이전만 남았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손녀분 앞으로 이전 준비 중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다. 회사의 운영권은 이미 신탁 기금에 위탁되어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구조였다. 서울에 도착한 말수는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들어섰다. 방 안엔 이미 변호사와 비서팀이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치매 진단서를 활용한 음성 확보 파일은 총 18건, 가짜 서명 시도 영상은 5건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사전 상속 강요 및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손녀 하나 씨에게는 상속 유보 조건으로 재단 이사진 지명권을 드릴까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욕심이 없었죠. 그게 자격이에요. 그날 밤 윤금의 회장의 이름으로 된 기획문건이 준비되었다. 제목은 불법 상속 시도 대상자 대응 방안. 그녀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 읽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오피스텔은 낮에도 조용했다. 분주한 외부와는 다르게 내부엔 고요한 서류 넘기는 소리만 흘렀다. 말수는 아니, 이제 윤금이 회장은 창가에 앉아 이사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40대 초반의 변호사 이지훈, 그리고 재무팀 팀장인 송진영이 앉아 있었다. 이지훈 변호사는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불법 상속 강요에 대한 고소는 큰 며느리 미경 씨와 작은 며느리 지숙 씨를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유언장 위조 미수는 큰아들 재국 씨가 명예 이전을 시도하면서 드러났고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 없이 도장을 들이밀던 손길이 아직도 선했다. 자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보험 얘기를 꺼내던 며느리의 웃음도 선명했다. 회계팀은 강남 소재 상가 4건의 명의를 당분간 재단 예비 명의로 잠정 전환했다. 손녀 하나에게는 정식 상속 대신 유보형 신탁 구조를 적용해 직접 사용은 어렵지만 윤금의 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권한이 부여되는 형태였다. 송 팀장은 말순의 앞에 2장의 서류를 펼쳤다. 하나는 손녀 하나에게 전달될 공식 기부약정서였고 또 하나는 자식들에게 통보될 법적 대응 및 소송 통지서였다. 회장님, 기자회견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요청대로 치매 관련 서류와 그간의 연기를 해명하는 내용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내 노세를 시험했죠.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녀 하나 씨와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하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할머니. 목소리가 또렷해서 놀랐어요. 그래, 이제는 너한테 감출 이유가 없단다. 말수는 통화 뒤 편지를 하나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자필로 적힌 편지지를 보고 천천히 봉투에 넣었다. 사람의 가치는 남긴 돈보다 남긴 마음으로 판단되는 거란다. 그날 밤 윤금이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자산 흐름을 점검하는 회의를 마치고 오피스텔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한마디 의졸였다. 이제 시동은 걸었고 브레이크는 없다. 윤금이는 다음날 오전 서울 서초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손녀 하나를 마주했다. 하나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바쁘게 지내던 그녀는 할머니의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은 의아했지만 달려왔다고 했다. 금이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하나야, 혹시 너 할머니가 치매라고 들은 적 있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마을에서도 말이 많다고 걱정했어요. 금이는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밀어냈다. 할미가 너한테만은 솔직해지고 싶단다. 할머니, 그 말은? 응, 난 치매가 아니란다. 지금껏 다 연기였어. 하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금이는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내게서 기억이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진심을 지켜봤단다. 누가 내 곁에 선한 마음으로 있었는지, 누가 내 재산을 노리고 다가왔는지를 말이지. 하나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그러면 저도 시험 받은 건가요? 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넌 그럴 필요가 없었단다. 내가 내게 보여준 건 언제나 진심뿐이었어.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뭔가 바란 적도 없었지. 그녀는 조심스레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게 있다. 재단 설립에 대한 동의서야. 재산의 대부분은 그 재단을 통해 사회로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운영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하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큰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금이는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욕심이 없는 내가 하기에 가장 적합하단다. 욕망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필요해. 찻집을 나와 두 사람은 잠시 강변을 걸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금이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을 원해. 나처럼 살아본 사람이 이제 너에게 길을 맡기려는 이유야. 그날 밤 하나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4월의 봄볕이 따뜻하던 오후 말순의 집 앞에 다시 차들이 몰려들었다. 큰아들 재국, 작은아들 병호, 며느리 미경과 지숙, 그리고 조카 재원이 일제히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표정은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다. 큰 며느리 미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뉴스에 어머님 이름이 1000억대 자산가라뇨. 윤금의 회장이라뇨. 그동안 우릴 속이신 거예요? 말수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정갈한 회색 바지, 늘 한복만 입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나를 속이지 않았니? 내가 약해지자마자 재산을 먼저 걱정했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더니 이제 와서 속였느냐고 따지는구나. 작은 며느리 지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변호사 이지훈과 경찰 2명이 동행에 들어섰다. 이지훈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윤금의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윤 회장님의 자산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상속 강요, 사문서 위조 미수와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지숙과 조카 재원을 먼저 체포했다. 간병인과 공모하여 지갑을 훔치고 서류 위조를 시도한 정황이 확보됐기 때문이었다. 제국은 당황한 얼굴로 변호사를 향해 물었다. 그럼 이게 다 진짜였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니 회장님이 우리 몰래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줬다. 사랑도 기회도 용서도. 그런데 너희는 내가 기억을 잃은 줄 알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유산이더구나. 현관 밖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1000억 자산가 회장, 치매 연기 후 자식들 고소라는 제목의 뉴스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윤금의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전 재산의 95%는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로 환원되며 남은 5%는 손녀 하나 씨에게 유보 상속됩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자식은 부모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시험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낙제였단다. 재판이 끝난 날 윤금이는 다시 고창으로 내려왔다. 들판에는 푸른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대문 앞 감나무에는 어린 잎이 돋아 있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자식들을 향한 배신감도 손녀를 향한 고마움도 이제는 잠시 접어두고 싶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찻잔을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시간들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듯했다. 창밖에는 손녀 하나가 이불을 털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웃는 그녀의 얼굴은 봄 햇살처럼 맑고 따뜻했다. 할머니, 우리 내일 산에 다녀와요. 예전에 절같이 갔던 그 길 기억나세요? 금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만큼은 그 길이 또렷이 떠올랐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속리산 자락을 천천히 걸었다. 벚꽃은 이미 졌고 나무들은 연초록 잎으로 무성했다. 계곡물 소리와 산새의 지저김이 귀를 간지렸다. 대웅전 앞에 이르자 말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계단을 올랐다. 노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법당 마당을 쓸고 있던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이곳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심이 이토록 쓰린 건 처음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이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길을 찾았고 진실도 마침내 도착했으니 이제는 괴로움이 아닌 자비로 삶을 채우셔야 합니다.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처럼 이제는 용서할 시간이었다. 자신을 속이고 다가온 자식들조차 언젠가는 삶의 대가를 통해 진심의 무게를 깨닫게 되리라는 걸 믿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말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금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딸처럼 아끼던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는단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금이는 치매 자산가 회장으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재단을 통해 조용히 빛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빛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끝내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었다. 윤금이 진심으로 사람을 시험했고 진실로 세상을 이긴 여인으로.